지금 과학기술전략본부장으로 계시죠? 김주환 본부장. 잠깐 좀 일어서 주실래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에 주무국장이셨죠? 통신정책국장이셨습니다. 미래부가 단통법을 주도해서 법을 만든 거 맞죠?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께서 미래부가 실무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가 한 일은 뭡니까, 그 당시에서? 법 조문 내용 중에 미래부 소관자이자면 미래부보다 방통위 소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 하나하나 또 잠깐 마이크 없습니까 거기? 무선 마이크. 단통법 조항 내용 중에 방통위 소관이 미래부 소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법 이제 제정할 때 그 주관 총괄 부처는 이제 미래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또 관계부처 협의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 방통위와 미래부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신 건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말입니까? 최양희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너무 여야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그 단통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형해화되는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여금 상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서는 이제 그 방통위원회의 고지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이번 국회에 와서 물론 기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임위원회를 지켜본 사람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국회를 좀 안 좋게 보는 국민의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도 전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변한 게 하나 있다면은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에 나와서 답변한 태도 하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이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으며 사전사후에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회의에 대해서 다 보고 같지는 않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기여금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 제조 단가만큼 올리는 고지를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결정을 사실상 했다는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방통위가 제조 단가만큼 지원금을 올리기로 정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통위가 그런 것을 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의 보도와 관련돼서도 보도나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주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시에 관련된 이 법에 아까 방통위와 미래부가 같이 관련된 법이라고 하지만 이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떤 흐름이 있고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무국장이라든지 주무 책임자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는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답변하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걸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또 한 가지 아까 롯데 홈쇼핑 제어가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독의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홍근 간사께서 박홍근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의 책임과 관련돼서 이건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은 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감독의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 데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여쭙는 데에 대해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까? 아까 박홍근 위원의 지적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개각설과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개각설이 그러니까 개각설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진짜 질문은 그 이전에 직원의 감독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차원의 물음을 부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개각설에 관한 질문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제가 저를 인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각설만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 어떤 맥락에서 개각설 얘기가 나왔는지는 아마게 그냥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차이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슈 분석 보고서 내신 거 기억나시죠? 네. 이 책에 보면은 그 머릿말도 쓰셨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줄쳐가면서 읽은 다음에 느낀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앞으로 10년간의 작년에 나온 책인데 그 10년간의 그 대한민국 이슈 중에서 두 번째 문제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장관께서 앞으로 미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매우 광범위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불평등이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 정책, 제도에서 골고루 해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부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을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정책, 미래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포함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서 어떻게 잘 시행돼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하는 평가의 요소에 이른바 이 보고서가 제시한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요소를 집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네, 아주 매우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을 만들거나 무슨 시행을 할 때 사실은 사회적인 영향평가 연구 과제를 하거나 정보화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의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좀 더 잘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